안녕하세요. 창업가이자 마케터인 곽봉준입니다. 지난달에 3개월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 하나에서 9,840만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지난 한 달 순수익만 4,200만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고방식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한다고 해서 마케팅 끝판왕이 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물론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브랜딩을 구상하는 기획력, 그리고 또 사업의 방향성을 결단하는 통찰력, 이런 영역들도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인풋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좁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 저의 성격 같은 경우는 MBTI가 ENTP예요. N팁들은 자기가 짱인 줄 알아. 마이웨이, 독고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책을 보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주지 않으면 사고하는 그 범위가 우물 안에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본질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계속 경험해 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바뀐 게 없다, 그대로 따라했는데 부자가 안 됐다, 당연할 거예요. 한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만 서로 융화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건요, 딱 한 번 보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봤는데 나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면서 실행조차 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그냥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통찰력의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의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알려줘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나머지 20%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스킬들, 그리고 제 사고방식들을 이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들도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어쩌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마케팅 천재, 아니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남들보다 제 머리가 조금 비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재? 아니면 뭐 영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ENTP. 근데 커가면서 알게 됐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공부도 뭐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았고,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목표가 한 상위 20%였던 것 같아요. 남들 밤새서 공부할 때 저는 한 30분 밤새서 공부하면 목표 자체가 여기였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다 조금씩 할 줄 아는, 세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처음 마케팅이라는 거를 접했을 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해외에서 제가 작게 외국어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2010년도면 벌써 14년 전이죠. 40평 정도 되었었고, 수강실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했다가 방 2개로 늘리고 4개까지 늘려서 점차 늘려나갔던 건데, 뭐 해외였다 보니까 한국어도 가르쳤고, 영어도 가르쳤고,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어린 시절 이 어린 친구의 소꿉놀이, 좀 큰 소꿉놀이라고 생각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아직 돈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사실 이 창업의 목적이 돈 벌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해본다? 새로운 걸 한다는 것에 대해 이런 재미 요소였던 거죠. 우선 얘를 알려야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홈페이지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할 줄 알았어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외부 그 카페나 그런 게시판, 방명록 이런 데다가 글을 쓰면서 바이럴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고객보다 이 마케팅 회사 연락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학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마케팅 회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상담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계속 상담을 받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글을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죠. 몇 차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왠지 스스로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걸 배워갔는지 자세한 건 이후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뒤에 책꽂이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이 팀 페리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1000여 명의 부자들을 이분이 만났대요.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부자들은 공통적인 습관을 갖고 있더라. 부자들은 매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 상위 1%로 스킬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상위 20%, 상위 20%까지만 이 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머릿속에 쌓인 작은 지식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통찰력과 기획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2010년도에 학원을 운영할 때 마케팅 회사에서 영업 직원들에게 들은 이 소스들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칭을 하면서 정보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또 직접 테스트해보고 실행하다 보니까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이 스킬을 제가 얻게 되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서칭으로만 이 정보를 찾아야 됐고 정보들이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니까 영상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스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의식적에서 융화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4,2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낸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 스킬들과 지식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게요, 외부에 이렇게 알리는 이 퍼포먼스적인 스킬 말고도 이 본질적인 부분들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브랜딩적인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 스킬적인 부분, 퍼포먼스 부분 있죠. 홍보해서 남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한 번만 설명을 들어도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기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마케팅적 스킬들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상위 20%까지 끌어올리신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4가지 스킬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스킬이기도 해요. 블로그가 왜 어렵다는 거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블로그로 상위 노출시키는 건 물론 엄청 쉬워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 키워드에 상위 노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킬들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 블로그 앞에 브랜드라고 붙였잖아요. 브랜드 블로그. 어떻게 해야지만 내 상품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좋아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브랜딩적인 지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운 거거든요. 지난달에는 물론 제가 4,200만 원의 순수익을 이 브랜드 하나로 냈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브랜드 블로그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5년 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동종업계를 홍보할 때 거의 90% 이상이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고 작업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근데 그때 저는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이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두 번째는 시대에 걸맞게 챗GPT를 엄청나게 파기 시작했어요. 챗GPT 4.05인가요? 이 최근에 나온 거를 유료 결제를 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챗GPT 자동 글쓰기, 챗GPT 블로그 글쓰기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매일 어차피 글을 쓰는데 자동으로 글 써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본질과 브랜딩이 이 퍼포먼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로그에 얘가 글을 써줄 수는 있지만 AI가 브랜딩까지 제대로 잡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보다 똑똑하지는 못하니까
조금 방식을 바꿔서 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미 블로그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잡혀있는 이 글을 가지고 챗GPT를 통해서 이 블로그 글을 짜집기 해서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쉽게 설명해서 내가 이 글을 엄청나게 잘 썼어. 이 글만 읽는다면 나에게 무조건 문의가 올 것 같아. 그럼 이 글을 똑같이 말만 바꿔서 10개로 짜집기를 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글의 패턴이 다르니까 유사문서에 걸릴 일도 없고 또 브랜딩 자체도 잡혀있고, 보통 글 하나에 2시간 정도 꼬박 쓴다고 하면 챗GPT를 사용하면 2시간 안에 10개를 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소에 문의가 한 5개에서 6개 오는 것도 다른 동종업계에 비해서 꽤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속도가 거의 한 5배, 6배 정도 빨라졌어요. 하루에 25개, 26개 이렇게 문의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릴스였어요. 릴스는 사실요, 유튜브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 릴스를 편집하고 기획하는 이 기획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릴스의 조회수를 많이 받으려면요,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기획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서 스폰서 광고를 돌릴 때도 이런 기획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릴스를 시작한 첫 영상부터 6.6만 조회수가 나온 거거든요. 조회수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지 10만 이상은 이제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또 앞에 있던 조회수들의 탄력을 받아서 뒤에 연이어 올라올 영상들이 더 높은 조회수가 점차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릴스를 올릴 때요, 이 릴스랑 유튜브 쇼츠랑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쇼츠에도 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쇼츠에 올린 이유는요, 이 쇼츠로 홍보를 좀 해볼까는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는 너무 릴스에 올렸던 게 쇼츠에 올리는 거랑 동일하니까 너무 아깝기도 했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좋은 점이 뭐냐면,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서 브랜딩을 잡을 때 유튜브 영상은요, 링크만 갖다 붙여 넣어도 이렇게 동영상 창이 떠요. 영상도 뜨고 쇼츠도 뜨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영상이 보면 바로 클릭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브랜딩을 잡을 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릴스에 올랐던 영상과 이 쇼츠의 영상은 똑같은 영상이지만 조금 방식이 달랐어요. 조금 똑똑한 방식으로 쇼츠를 활용을 했었는데, 조회수 자체를 떡상시키자가 목표가 아니었고, 네이버에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밑에 보면 동영상 탭이 뜨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 동영상 탭에 뜨게 만들자가 목표였어요. 뭐 쉽게 설명하면 지역 키워드 기반으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조회수 떡상을 위해서 올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도 이 동영상 탭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유튜브에 혹시나 지역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없더라도 이런 작은 키워드에는 노출이 된다. 실제로 또 생각보다 이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없지만 이 유튜브를 보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어쨌든 이 릴스에 올린 것, 또 쇼츠에 올린 것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브랜딩을 잡는데도 매우 큰 몫을 해주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SNS 광고, 이 스폰서 광고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이렇게 내리면 4개, 5개 게시물마다 하나씩 광고가 떠요. 이제 이거를 스폰서 광고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유료 광고인 거죠. 사실 이것도요, 2, 3년 정도 전부터, 한 3, 4년 됐나요?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광고를 돌렸거든요. 이제 꾸준히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광고,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지, 또 어떤 광고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이런 것에 상당 부분 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광고 효율이나 뭐 수치 분석, 여기에 조금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광고 수치 분석보다는 이 콘텐츠 제작과 또 랜딩 페이지 수정,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는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상세 페이지죠. 근데 이 랜딩 페이지가 어찌 보면요, 블로그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블로그처럼 이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카피랑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만의 갖고 있는 본질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또 이 과정에는 제가 릴스나 이런 데서 촬영한 영상들이 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집행하면 이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이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위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내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때 프로필로 들어왔을 때 내 피드가 주는 그 느낌과 브랜딩,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릴스들과 옆에 있는 사진들로 표현한 나만의 간접적인 브랜딩. 그러니까 이 브랜딩 요소, 릴스, 사진, 그리고 글귀, 또 링크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강해요.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원래 상품이 갖고 있는 본질, 매력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브랜딩에 대한 생각,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지만 큰 성과가 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본질, 브랜딩, 퍼포먼스적인 스킬, 이 세 가지만 인풋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주입해야 되는지 오늘 싹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첫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더 하면 안 그래도 지루할 영상 더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첫 영상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마케팅 스킬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